안녕하세요. 카일스쿨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데이터 엔지니어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직군 설명 중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 파트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 가공, 처리하는 직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만들어주는 배관공 분들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배관은 데이터 ETL 파이프라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조금 있는데 아마 대부분 앱이나 웹 서비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로 예시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MySQL, PostgreSQL, MariaDB 등 되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그 유튜브의 영상은 조회수가 몇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장애가 나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쿼리를 실행할 수 있으나 쿼리를 실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복잡한 쿼리문을 실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무리가 심하게 가면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빅쿼리, AWS의 레드시프트, 스노우플레이크 등 되게 다양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 중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는 일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ETL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ETL 파이프라인은 Extract, Transform, Loa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T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L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Extract 부분은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앱이나 웹의 로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트랜스폼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혹은 제이슨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대부분 로우와 컬럼이 있는 엑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과정을 통해서 제이슨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로우와 컬럼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은 특정 목적에 맞는 데이터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로드해가지고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두 번째는 실시간입니다. 배치는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실행하는 구조이고요. 실시간은 요청 시 바로바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치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스케줄마다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실시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배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9시에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샐러드 같은 거의 정기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은 주문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만들어서 배송해주는 배달 서비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은 배치, 실시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실시간은 스트리밍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목적에 따라서 배치 파이프라인이 좋을지 실시간 파이프라인이 좋을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옮기면 끝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끝나지 않고 그 이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테이블이 존재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옮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SQL 쿼리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뭐 5개, 10개 이상을 조인해야 되면은 쿼리문 자체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사용하는 쿼리문의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얼절에 특정 스테이터스를 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한다거나 뭔가 조건이 누락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SQL 쿼리를 실행할 때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는 간단하게는 SQL 조인한 결과를 배치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고요. 특정 목적이나 도메인에 맞는 마트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옮긴 후에 비즈니스 목적에 따른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같이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데이터 분석 시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태블로, 리대시, 슈퍼셋, 웨타베이스 등 BI 도구를 세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데이터 마트를 만든 후에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결합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 엔지니어가 초기 비즈니스 아니면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시각화를 할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 분석가나 사업팀 분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 도구에 대한 사용 방법을 공유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데이터 프로덕트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덕트는 데이터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내 구성원들을 위한 데이터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요소들도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프로덕트는 A/B 테스트 플랫폼, 데이터 기반 서비스, 아니면 자체 서버,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나 앰플리튜드 같은 애널리틱스 도구, 분석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로그 설계, 데이터 로그 시스템,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범주는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할까지 확장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엔 어드민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에 필요한 역량을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되게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역량도 필요한데 개발 언어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 자바, 스칼라, 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역량이나 프로그래밍 역량도 같이 필요하고요. 백엔드 개발자의 필요 역량과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백엔드 개발자에서 분화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 CS 기초 지식, 거기에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상속돼서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필요하고 거기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신입으로 시작하신 분들일 수 있지만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하다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신 분들도 업계에 많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 유명 라이브러리는 아파치 스파크, 아파치 카프카, 아파치 에어플로우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나 아파치 카프카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크론탭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치 파이프라인 쓸 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나 플랫폼이나 라이브러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카프카보다 AWS 키네시스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어떤 라이브를 사용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 볼 때 카프카를 그냥 사용했어요 라는 것보다는 저희의 문제에서는 이런 요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키네시스랑 카프카를 고민하다가 카프카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파치 에어플로우 뭐 컨트리뷰터 했다 더 깊게 알면 좋은 것도 맞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고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할 건데 어떤 걸 선택해야겠다라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로드맵이 궁금하시면은 이제 깃허브나 구글에서 어썸 데이터 엔지니어 깃허브 막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 어썸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 두 레포가 저는 제일 인상 깊었고요. 첫 번째 있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각화가 되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부분, 클라우드 베이스 등이 나오고 여기 기술 스택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제 CS 기초는 백엔드 개발자와 비슷하게 다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API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보통 파이썬, 뭐 자바, 스칼라, 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스팅 방법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인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팅, 펑셔널 테스팅 등 대부분 백엔드 개발자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SQL, 뭐 정규화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썸 데이터 엔지니어링 레포에는 이제 컨텐츠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데이터 주입, 인제스션, 그리고 파일 시스템,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 그리고 스트리밍 프로세싱, 배치 프로세싱, 뭐 차트, 대시보드, BI 도구,
워크플로우, 데이터 레이크 매니지먼트, 뭐 ELK, 엘라스틱 로그 스토리지, 키바나, 뭐 도커, 데이터셋, 모니터링,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서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 레이크는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현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을 앞에서 보면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리어를 계속 밟으면서 꾸준히 방향을 참고하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투두 리스트 같은 게 너무 많으면 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초 지식을 쌓고 실제로 구현을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더 공유를 드리면 어떻게 할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했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자료를 공유를 드리면 일단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되게 좋고 한국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데이터 엔지니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 분인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번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과 별개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쿡북이라고 해서 기터브에도 있는데 이 내용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시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목차를 나중에 이제 예스24 등에서 보시면은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사적인 내용도 다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 한번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엄청 깊게 하기보다는 크게 잘 알려줘요. 그러면 이 큰 그림을 그린 후에 하나의 지식을 깊게 하시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쿡북 같은 걸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럴 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만 사용했다 아니면 뭐 에어플로우 썼고 카프카 썼고 스파크 썼다 이런 프로젝트보다는 나는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했고 특정 부분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목표가 있고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를 선택했다 식으로 정리하면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도 제가 따로 영상을 다룰 예정이고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서 프로젝트 하시면서 IT 회사의 기술 블로그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 글 보고 리뷰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IT 회사는 이제 우버나 도어대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되게 여러 회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 쓰고 테크 블로그 등으로 구글에 검색하기도 하고 여기 엔지니어링 블로그도 조금 모아두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레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회사들도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기술 블로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블로그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조금 어려웠어도 되게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버 기술 블로그 보고 학습하는 방법 예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링크를 달아뒀는데 이 우버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는 리얼타임 해가지고 이제 광고 이벤트를 아파치 플링크랑 카프카랑 피넛으로 처리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제목에서 일단 눈여겨 보이는 거는 리얼타임이구나, 스트리밍으로 데이터를 처리했구나, 그리고 정확히 한 번만 뭔가 처리했구나, 그리고 아파치 플링크라는 거 사용했고 카프카라는 거 사용했고 피넛이라는 걸 사용했구나. 그러면 내가 플링크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은 플링크가 뭐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카프카가 뭐지? 하면 카프카 검색해 보고 피넛 뭐지?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우버 글에 보면은 이렇게 문제 정의가 백그라운드나 문제 정의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그 번역기를 그냥 한번 켜셔서 간단히 보신 다음에 영문을 다시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영어가 익숙하다고 하시면 바로 보셔도 괜찮죠. 여기서 보면은 광고 서빙 할 때 이제 유저의 임프레션이나 클릭 같은 거를 기록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정의를 보면 이제 우리는 이걸 최적화를 하려고 했다. 스피드, 뭐 신뢰성, 뭐 정확도 등을 이제 최적화하려고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아키텍처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우버 글이 되게 좋은 게 이제 글을 쓰는 테크니컬 라이팅 포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글이 작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링크, 카프카, 아파치 피넛, 아파치 하이브를 사용했다라고 나오고 그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해서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했다
라고 간단히 설명이 나오고 이제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해서 메시지 큐로 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치 피넛을 사용해서 리얼타임 애널리틱스를 했다라고 해서 실시간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하이레벨 아키텍처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아키텍처가 뭔지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를 잘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리전 A랑 B가 있구나, 우버는 여러 지역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보면 모바일 이벤트가 여기로 보내주고 뭐 애그리게이션 잡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얘네가 구현을 했구나. 여기 보면은 여기는 로컬 카프카 클러스터, 뭐 집계하는 카프카 클러스터 해가지고 카프카 클러스터도 여러 개를 띄었구나. 여기서 보면 크로스 클러스터도 있고 exactly once가 있고, 그래서 이 exactly once는 난 처음 듣는데 이게 뭐지? 하면은 구글에 한번 검색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이브는 뭐지? 모르시면 검색하시고, 덕스터는 뭐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다 하나씩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키텍처 기반으로도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목에 exactly once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고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우버 기술 블로그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 블로그의 글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라는 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아키텍처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기술 블로그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우버랑 도어대시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진짜 우버랑 도어대시 글은 대부분 모든 글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글 외에도 되게 재밌는 글 많이 있고 머신러닝이나 MLOps 글도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 가공, 처리하는 직군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그리고 더 편리한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그리고 데이터 프로덕트 개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요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영상도 하나 더 만들 예정인데, 거기서 요즘은 어떻게 데이터 엔지니어가 분화되고 있고 업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는 ETL이라는 용어보다 ELT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제 학습 방식은 일단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책으로 한 바퀴 돌아보시고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클라우드도 사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각종 회사들의 기술 블로그 참고해서 학습하시고 그걸 기록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 그리고 필요한 필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요즘 현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분석가의 프로젝트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